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리가정의 겨울 인생입니다. 지난주에는 27회차와 28회차가 두 번 모두 이어되면서 다가오는 주말에 마감되는 29회차 승무패는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아마 잭팟이 예상되는 회차입니다. 프리미어리그 8경기 하고요. 라리가 6경기로 편성되어 있고, 프리미어리그는 최종 라운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몇몇 경기를 제외하고는 승부 예측이 다소 순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라리가는 대진표를 보고 있으면 폭풍 전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쩌면 라리가 6경기만 공략을 잘 하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잭팟이 독자님들의 소나기에 지어지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경기력에 관한 분석보다 샤머니즘으로 분석해야 하는 일본 축구 대상 경기들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실 수 있는 29회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경기 한 경기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자, 모든 내용들을 영상에 다 담지 못해 송구스럽고요. 그래도 전해드릴 수 있는 라리가의 팩트는 최대한으로 담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분석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누르시는 동안 겨울 인생은 대망의 29회차 첫 번째 분석 경기가 펼쳐지는 에스타디오 데라 세라미카로 먼저가 있겠습니다. 29회차 승무패의 첫 번째 분석 경기는요, 7번 대상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라리가 경기입니다. 비아레알과 세비야의 35라운드 일정이고요.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에스턴 빌라 감독으로 떠난 우나이 에메리 더비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에메리 감독이 지난 10년으로 한정을 하면 감독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비아레알과 세비야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아레알의 현재 감독이죠. 가르시아 감독에게 굳이 동기부여를 가져다 붙인다면 자신을 데라세라미카에서 보따리를 사게 하고 발렌시아와 빌바오, 마르세유를 떠돌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세비야의 에메리 감독이었죠. 이 에메리가 벤치에 있을 때 가르시아 감독이 세비야와 붙었다면 죽을 썼으니까 그럴만 또 할 겁니다. 그랬던 에메리 감독이 자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다시 세비야를 떠나서 비아레알을 맡아서 부흥시키고 있으니까 가르시아 감독의 입장에서는 속에서 천불이 날만 하죠. 이 가르시아 감독이 지난 11월에 다시 비아레알로 부임하면서 유럽컵에 목숨 걸고 올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로파로 올라가면 에스턴 빌라가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로 아마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에스턴 빌라가 챔스에서 탈락하고 유로파로 내려오면은 에스턴 빌라 에메리 감독과 비아레알의 가르시아 감독이 라리가보다 더 큰 무대에서 다시 한번 진검승부를 펼쳐보고 싶었던 아마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직은 산술적으로 내년 시즌의 컨퍼런스 티켓의 탈락은 아니지만 비아레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림이고요. 현재로서는 유럽컵에서 내년 시즌 유럽컵에서 비아레알은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위권 이내에서 안정스러운 착륙과 또 자신의 감독 히스토리에 빨간 줄을 걷게 해준 세비야를 광탈해버리는 35라운드가 그나마 가르시아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 축구라는 것이 내가 이기고 싶다고 이겨집니까? 하필이면 가르시아 감독에겐 연적 세비야가 직전 리그에서 5경기에서 4승 1무로 패배를 입고 사는 시점에서 데라세라미카로 원정 온다는 점을 보면 가르시아 감독으로서는 세비야가 악연인 모양입니다. 비아레알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력이 안 좋다기보다는요, 뭔가 어떤 구심점이 좀 빠진 느낌, 그런 느낌 빼고는 비아레알의 경기력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비아레알은 지금 10득점에 모레노가 나올동 말동이 문제라기보다 에스턴 빌라 에메리 감독이 지원군으로 보내준 트라오레가 팀의 최전방 오른쪽 측면에서 사라져버린 부분이 가장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트라오레가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지금 현재 비아레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트라오레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겠죠. 모레노가 못 나오는 부분보다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뭐 중앙미들의 코메사나가 징계 결정하는 부분이야 뭐 노장 파레오가 또 대신하는 옵션이 있고, 모레노가 행여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니셔를 담당할 수 있는 선수는 뭐 소를로스도 있고 모랄레스도 있고 게데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널스에서 트라오레만큼 빠른 선수도 없고, 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능수능란하게 쪼물락거리는 트라오레가 상대 뒷공간을 휘짓고 다니는 모습을 비아레알의 최전방에서 아직 볼 수 없다는 부분은 급격한 상승세와 위닝 멘탈리티를 장착한 세비야를 상대로 아무리 그곳이 에스타디오 데라 세라미카라 하더라도 원사이드한 경기를 장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원정팀 세비야도 상승세가 꺾일 요소가 군데군데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고요. 중앙 3선 쪽에서 바데나 구델 그리고 살라스의 이탈은 중앙 1, 2선의 로메로와 토레스의 시즌 아웃과 겹치면서 중앙 라인의 도미노식 붕괴가 일어나더라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세비야로 사료가 됩니다. 수미로 올라갔던 노장 나바스하고 아쿠냐를 다시 측면 3선으로 내려야겠죠. 그리고 미스터 레알 마드리드 라모스와 함께 3백을 30대 노장 트리오로 가는 방향이 세비야 플로레스 감독의 최선 같아 보이는 건 겨울 인생의 생각만으로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에스턴 빌라의 날쌘돌이 트라오레가 없는 비아레알의 포워드 라인을 그 트라오레가 없는 포워드 라인을 감안하면 아쿠냐, 라모스, 나바스, 노장 백라인으로 회귀를 해도 노련한 경기 운영을 하는 것도 세비야의 연속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묘책일 수도 있어 보이는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트라오레가 굉장히 빠른 선수죠. 그리고 그 빌바오의 이나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처럼 그 공을 몸에 붙이고 치고 들어가는 스피드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뒷공간으로 들어가서 찔러주는 그 비하인드 디펜스 백크로스, 그러니까 그런 그 피니셔들에게 공급하는 그 순도 높은 장면들은 트라오레가 있고 없고의 그 비아레알의 최전방 진영의 어떤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비야가 지금 연속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방안을 분명히 플로레스 감독이 아마 감안하고 전술을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로가 그 장점을 자랑할 만한 처지가 못 되고 스로의 단점을 공략할 만한 선수의 부재가 예상되는, 그렇죠. 장점을 자랑할 만한 지금 처지가 안 되죠.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공략할 만한 선수들의 부재, 빠지죠.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뛰어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데라 세라미카의 35라운드는 승패 투마킹이냐 아니면 무패 투마킹이냐, 여기에서 지금 많은 고민 중이고요. 금요일 저녁까지 그 양 팀에게 남겨지는 스쿼드가 있겠죠. 그 현지에서 그 20, 30개 업체들이 예상 라인업을 내어놓으면 그 시시각각 이 사진이 바뀌는데, 금요일 저녁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윤곽은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최종 확정 라인업은 볼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그 남겨지는 스쿼드를 가지고 두 가지 옵션의 예상 라인업을 만들어 가지고요, 교차로 시뮬레이션 충돌을 시켜본 후에 최종 구간을 단마킹으로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은요, 8번 대상 경기, 역시 라리가 경기입니다. 애틀레틱 빌바오와 오사수나의 35라운드 일정이고요. 빌바오는 지금 빅딜리우스의 중심에 서 있죠. 아무튼 이 최근에 빅딜리우스의 중심에 서 있는 빌바오가 과연 니코 윌리엄스를 출전시키느냐가 관심거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손흥민의 특급 파트너로 니코가 가게 될지, 아니면 첼시, 아스날, 리버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라리가에 남아서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의 둥지를 트게 될지, 아무튼 니코 윌리엄스의 몸값은 지금 천정부지로 뛰게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요. 예전에 겨울 인생이 그 손흥민이 라리가로 가게 된다면 빌바오의 니코와 이나키의 피니셔로 안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빠르죠. 직진형이죠. 드리블링 환상적이죠. 컷백 크로스, 비하인드 디펜스 크로스, 얼리 크로스의 스윙 궤적, 세컨 파이널의 결정력, 니코와 이나키의 발끝에서 창조될 수 있는 전술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귀하신 몸값으로 이적이 확실시되어 보이는 니코 윌리엄스를 함부로 굴릴 수 없는 게 또 발베르데 감독의 심정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 코파델레이 우승으로 유로파 티켓은 뭐 이미 거머쥔 빌바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발베르데 감독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 만족할 감독님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빌바오는 마드리드와 승점 6점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 남겨진 지금 4라운드가 남아 있거든요. 이 4경기만 뭐 전승을 거두고 승점이 동률이 되더라도 마드리드와 승점이 동률이 되면 마드리드와 1승 1패지만 상대 득실 마진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빌바오가 남은 4경기에서 전승을 챙기고 마드리드가 남은 일정들이 좀 빡세요. 그래서 뭐 동기부여가 만땅인 셀타비고 그리고 지옥 같은 원정길 헤타페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음을 예감할 수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 원정임을 감안하면 막판 뒤집기의 구상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발베르데 감독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남은 일정에서 조금만 삐까덕거리면 상대 전적에서 지금 빌바오에게 뒤지기 때문에 승점이 동률이 된다면은 AT 마드리드가 또 극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티켓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과외로 숙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입증하게 만들 수 있을 팀 내 악재도 굉장히 많은 빌바오입니다. 빌바오의 무시무시한 공격력의 원천과 대형은 공격 4인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좌우 측면에 이쪽은 10도움, 10도움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좌우 측면에 10도움의 니코와 11득점의 이나키 윌리엄스 형제,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죠. 14득점의 구르제타, 그리고 세컨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있는 그 산세트의 9개의 공격 포인트. 자, 이 4명이 기록하고 있는 지금 공격 포인트는 거의 그 라리가 어떤 팀과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위력으로 본다면은, 순간적인 위력으로 본다면은 빌바오만한 그 공격 4인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발베르데 감독이 좀 전략적으로 쉬어가는 경기들을 펼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제외시켜주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국대 경기에 차출되고 나와서 또 뭐 휴식을 가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도움 10개를 기록하고 있는 왼쪽에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오른쪽에 11득점의 이나키 윌리엄스, 최전방에 14득점의 구르제타, 그리고 바로 밑에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산세트. 자, 이 정도면 이 가공할 만한 공격 천병 4명 중에서 지난주에 그 산세트의 햄스트링에 이어서 어제 올라온 구르제타의 부상 소식, 이건 좀 치명적인 그 빌바오의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나키와 니코를 빼고 가운데 구르제타, 산세트가 모두 못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빅딜을 앞두고 몸살해야 하는 또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모든 팀에서 가장 중요한 12라인이라고 하죠. 중앙 백라인에 파레데스와 알바레즈가 그 깡패 헤타페전에서 나란히 퇴장 징계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바레즈와 파레데스가 빌바오의 중앙 백라인의 붙박이죠, 현재로서는. 근데 둘 다 못 나와요. 둘 다 퇴장당했고, 그리고 또 왼쪽 측면에 마지노선 베르치체, 그리고 부동의 볼란치죠, 데칼라레타도 다음 주가 되어야 가동이 가능한 상황에 빌바오입니다. 자,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공미의 산세트가 못 나오면 게임 메이크 자체가 부재가 되니까 아마 이 승무패를 오래 하신 분들이나 라리가 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형 미들의 산세트가 못 나오면 게임 메이크가 아예 뭐 부재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빌바오의 전설들이 있죠. 557경기에서 75골을 터뜨리고 있는, 75골을 터뜨리고 있는 이케르 무니아인, 그리고 359경기에서 83골, 83골의 83골이 맞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557경기 75골에 이케르 무니아인, 그리고 359경기에서 83골에 라울 가르시아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이렇게 반문을 주시는 라리가 팬분들도 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무니아인과 라울 가르시아는 지금 이적 대상이죠. 무니아인은 지난달에 24일경, 그리고
라울 가르시아는 지난달 15일인가 16일인가 아마 그때 자유계약 대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게임 메이커 포지션은 어쩔 수 없이 20살의 빌바오 유스 출신이죠. 우나이 고메즈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는 애틀레틱 빌바오입니다. 무니아인하면은 정말 빌바오의 전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울 가르시아, 이 두 선수가 이제 지는 해로 탈바꿈하는 애틀레틱 빌바오입니다. 그래서 산세트의 자리를 충분히 뭐 이렇게 대체하고도 남음이 있을 무니아인과 가르시아도 똑같은 포지션이거든요. 산세트 선수하고. 근데 출전이 아마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어느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은퇴를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까지 이슈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튼 무니아인과 가르시아도 지난달에 24일과 15일, 16일경에 아마 자유계약 대상으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바오는 사실 좌우에 니코와 이나키, 그리고 가운데에는 그 약관의 빌바오 유스 출신이죠. 우나이 고메즈가 대신하게 될 것 같고, 전방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A, B, C 옵션이 있으니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상대 팀이 같은 바스크 민족의 오사수나도 빌바오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빌바오의 구르제타와 산세트가 못 나오니까 똑같은 포지션이죠. 오사수나도 부디미르와 오로즈가 아웃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빌바오의 구르제타 산세트와 똑같은 포지션에 오사수나의 부디미르와 오로즈도 똑같이 못 나옵니다. 그리고 오로즈의 공미 포지션을 일당백으로 메워주고 있던 모이 고메즈도 지난 주말에 병동으로 합류를 했고요. 멀티 중원의 몽카열라는 베티스전에서 빨간 카드를 발급받았고, 큰형님 구단 빌바오처럼 그 12라인의 다비드 가르시아의 뒤를 따라서 우나이 가르시아도 메디컬 리스트로 합류한 오사수나입니다. 참 웃기는 게 빌바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라인의 2명이 모두 퇴장당해서 못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사수나는 또 12라인의 2명이 부상입니다. 참 같은 지역의 팀끼리 무슨 이렇게 부상, 그러니까 빠지게 되는 그 포지션의 현황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된 바스크 두 팀의 35라운드라고 보셔도 무방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이 극단적인 홈 승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오즈배당이지만 빌바오 병원과 오사순 병원의 대결인 만큼 이변의 소지도 한껏 내포한 매치업으로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과연 그 중원에서 결정적인 미스플레이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리팀과 뭐 패배팀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배당 자체는 상당히 무의미한 그런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빌바오의 노련함이 좀 오사수나보다는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5월 12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산마메스파리아는 빌바오의 당연한 승리와 오사수나의 당연한 무승부가 교차하는 병목 지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분석 영상은 29회차 승부패 마지막 대상 경기입니다. 14번 경기 레알 베티스와 알메리아의 안달루시아 더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안달루시아의 항구 도시 알메리아의 전사들이 그 탈골지를 위해서 같은 안달루시아 형님 레알 베티스의 베니토 비아마린으로 방문하게 되는 35라운드 일정이기는 합니다. 뭐 안달루시아 더비라고 하면 레알 베티스와 세비야의 경기를 일컫게 되죠. 알메리아도 안달루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오프 시즌에는 그 프렌들리 매치업을 굉장히 많이 치르는 팀입니다. 베티스와 알메리아는 아무래도 그 바스크 지역에서 뭐 오사수나, 빌바오, 알라베스, 소시에다드가 그 오프 시즌에 그 친선 경기를 많이 치르듯이 레알 베티스도 비시즌에는 알메리아와 그 프렌들리 매치업을 굉장히 많이 치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안다고 보여지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큰 착오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메리아 역시 에스턴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 오늘 너무 많이 이 에메리 감독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나오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메리아 역시 에스턴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손길이 닿았던 팀입니다. 이 에메리 감독이 라리가에 지금
심어 놓은 그 전술의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전에 페그리니 감독님께서 레알 베티스로 오시면서 어떤 전술의 가치를 굉장히 라리가에서 어떤 신봉을 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에메리 감독도 어떻게 보면 페그리니 감독이 처음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감독님 같았는데, 지금은 에메리 감독의 위상이 페그리니 감독의 위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말 청출어람이라는,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아무튼 청출어람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에메리 감독의 아이들로 해서 2006년, 2007년 시즌에 처음으로 빅리그 맛을 보았던 알메리아였죠. 하지만 알메리아는 빅리그로 와서 별다른 성적은 올리지는 못했고요. 두 번의 라리가2 챔피언을 제외하고는 괄목할 만한 성적이 없는 알메리아입니다. 사실 23-24 시즌이 시작할 때 겨울 인생이 대진 일정표를 보고 35라운드에서 베티스가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알메리아가 잔류와 강등의 기로에 서 있다는 그런 가정이라면 베티스의 안달루시아 동생 밀어주기 한 판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르죠.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는 이 35라운드, 그러니까 이번 주말의 경기는 주말의 경기가 베티스하고 알메리아 경기라서 저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같은 지역의 팀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에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금은 상대하는 서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겠고요. 아무튼 베티스의 페그리니 감독은 베티스의 얼룩말 전사들에게 승리만을 요구할 것이고, 알메리아의 멜 감독은 자신의 베티스 감독 시대를 회상하면서 베니토 비아마린을 찾은 팬들에게 최선의 경기를 선물하려고 할 것입니다. 중앙 백라인의 라도바노비치와 멕시코 국대 12조 몬테스의 결장이 아쉽겠지만 알메리아가 동원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모든 공격 옵션을 총동원하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긴 부상에서 돌아와 직전 라이오전에서 15분 동안 예열을 마친 수아레즈를 위시로 해서 바프티스탕, 로메로, 엠바르바, 로자노의 포워드 라인이나 아니면 아리바스 로베르톤의 비에라, 바바, 로피의 미들 자원이나 한결같이 공격 앞으로를 위해서 대기할 것으로 보여지는 알메리아입니다. 14년, 15년 시즌이죠. 2014년, 15년 시즌에 2부 리그 1위로 베티스를 승격시켰던 감독이 지금 알메리아 멜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티스를 그때 2부 리그 1위로 해서 빅리그로 승격을 시켰던 멜 감독의 베티스 부임 10주년을 홈팬들이 함성으로 반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멜 감독도 최선의 공격 축구로 화답할 것으로 전망되는 베니토 비아마린의 35라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레알 베티스도 순탄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포워드라인의 디아오나 이스코의 출전이 불투명한 부분, 그리고 왼쪽 마지노선의 미란다와 중앙 백라인의 페잘라가 아웃된 부분 등은 정상적인 베티스 전력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1선의 아빌라와 3선의 베예린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경기 중에 페그리니 감독의 표정 속에서 아쉬움이 묻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미국 국대죠. 자니와 로드리게스 더블 볼란치와 공미의 페키르가 이들의 부재를 대신해서 존재감을 알리겠지만, 아무리 자니 로드리게스 그리고 페키르가 지금은 베티스의 어떤 전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들이 이런 부재되는 라인업들의 공백이라고 합니까? 그런 공백을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지만, 페잘라와 미란다, 이 두 명의 걸출한 삼선 자원의 손실만큼은 베티스에게는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메리아도 보면은 3선의 손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 새벽에 에스타디오 베니토 비아마린의 골 세레머니는 양팀 모두 준비를 해둬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치고받는 공방전 속에서 그라운드 아바타의 퀄리티와 전술적인 전개 능력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가는 베티스의 승리 구간을 그래도 투자 대비 효율적인 구간으로 담아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리미어리그 대상 경기로 편성되어 있는 2번 경기와 3번 경기는 시간 관계상 막힌 구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방송해드린 승무표 29회차 분석방송 1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